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세면입니다. 저 오랜만에 그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경험의 복리를 믿고 있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 모든 경험점들이 또 다른 우상향의 경험을 만들 수 있고 성공을 만들 수 있다는 경험의 복리를 믿고 있는 복리부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께서 지금 네. 그 하고 계신 사업이랑 네. 그리고 좀 추구하시는 사업 방향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온라인 사업에 이제 입문한 거는 네. 처음에 이제 위탁, 국내 위탁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 국내 위탁을 하다가 운 좋게 그때 처음부터 월정산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무재고로 진짜로 무자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가 이제 구매 대행을 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도매매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사입도 했고 해외 사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켓까지 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은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양하게 좀 많이 하시네요. 다양한 걸 하다 보면 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뭐 빈 공간이라든지 부족한 점을 또 거기서 발견하면 또 다른 점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쵸. 그 지금 하시는 여러 사업 중에 제일 재밌는 사업이 뭔가요? 이제 국내 위탁이 그래도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밌죠. 이제 판매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공급하는 공급사보다 더 많이 파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쵸. 근데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격 올려라, 뭐 상세 페이지 변경해라, 뭐 이런 압박도 오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가진 자보다 더 뛰어나게 하게 되다 보면 그런데 또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위탁 판매가 이제 도매 사이트에서 위탁 판매를 하는 또 방식이 있고, 이제 공급사, 제조사를 뚫어서 위탁 판매를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대표님이 한 두 가지 다 좀 노하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위탁 그 도매몰이라고 하죠. 도매몰, 도매매 뭐 오너클랜 기타 카테고리별 도매처도 있지만 네네. 일단은 도매몰을 이용해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불신을 가지는 게 다른 플랫폼에 이미 싸게 팔고 있는데 이 상품이 정말 팔릴까? 지금 불신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잘못된 상품은 이 세상에 없다. 왜냐하면 판매를 위해서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제조처는 연구 개발을 하고 그 상품을 만들 때 투자비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맞죠. 한 거잖아요. 그럼 상품을 사실은 믿어야 돼요. 그 자세가 조금 필요한 것 같고 그 믿음이 생기고 나면 이거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도 보고 포지셔닝도 보게 되면 분명히 틈이 있습니다. 분명히 틈이 있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공급사 위탁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런 전화를 돌리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이제 거부를 당하게 되면 네. 실패 경험으로 쌓이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쵸. 일단은 도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급사 계약을 따기 위해서는 협상이란 단계를 내가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협상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따지면 상대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네. 이 사이를 서로 설득을 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쪽으로 더 올 거냐, 바깥쪽으로 더 갈 거냐 이 차이인데 요거를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들이 불편해하는 거, 그들이 가지지 않은 거. 만약에 예를 들면 마켓 채널을 조금 더 뭐 스마트 스토어만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자사몰만 하고 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해소시켜주고 다른 걸 보여주고 내가 했던 걸 보여주면서 이런 쪽으로 가면 더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서로 충돌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이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본질적인 건 그거죠. 이제 상대가 원하는 부분을 빈 부분을 채워주는 대화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제가 이해한 건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뭐 팔아보고 싶은 제품을 검색을 하다가 이거 좀 괜찮을 것 같다 시장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사에 연락을 해서 미팅을 잡고 뭐 전화로 하든 미팅으로 하든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은 사전 조사를 좀 하는 거네요. 무조건 필요하죠. 이거 왜냐면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공급처, 특히 제조사는 자기가 만든 물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얘기하면 그게 자식처럼 느껴지거든요. 네네. 자기의 투자금, 자기의 노력 시간 이런 것들 직원들까지 투입해서 그걸 만든 건데 그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거의 자식처럼 느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살펴서 내가 잘 케어해 줄게, 잘 키워 줄게 라고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꺼내려면 반드시 이제 거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죠. 그런 솔루션을 이제 갖고 전화를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그 상품은
그 사람들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라. 아.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접근할 때 좀 태도가 달라지긴 그렇죠. 하겠.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그러면 소싱을 할 때 이제 제조사를 검색을 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대표님은 그 아이템을 고르세요? 아이템 고르는 건 뭐 지금 많은 툴들이 있잖아요. 뭐 툴부터 해가지고 많은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검색량이나 시장 그 데이터 랩도 보죠. 네이버의 데이터 랩도 보고 이제 먼저 이제 수요와 시장인데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는 이제 수요가 먼저인 거죠. 시장성이. 네. 그러면 사이즈가 얼만큼 되느냐. 그래서 들어갔을 때 내가 나눠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만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뭐 무작위로 대량으로 올리는 거야. 어차피 그런 시장 조사 없이 하는 거니까 관계없지만 저희들 같은 이제 마케터들은 시장 사이즈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눠 먹을 수 있는 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산골짜기에 아이스크림 무인 가게가 생겼다. 독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팔릴까? 당연히 안 팔리잖아. 독점인데도. 근데 어느 아파트 단지에 이미 팔고 있는 아이스크림 자동 판매 가게가 있는데 그 옆에 가게를 하나 더 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둘 다 팔리거든요. 결국에는 트래픽은 한정적이지만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동 개념은 일단 시장 사이즈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시장 사이즈를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이제 사이즈가 나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시장에 맞는 수요층이 찾는 제품을 찾죠. 제품을 찾고 네이버에서 찾아본 다음에 그 제품이 나오면 그 공급사에다가 뭐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연락을 하고 그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좀 조사를 할 때 어쨌든 큰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나눠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스마트 일단 저는 베이스를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해서 이제 파생을 시키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네. 저는 이쪽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럼 궁금한 게 또 대표님께서 그 컨택을 하시고 물건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공급사랑 마진은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하고 받아오시나요? 기본 마진, 저는 이제 최소 마진을 순이익을 뭐 광고비 빼고 네. 20%에서 25%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게 마케팅 비용을 이제 한 5%에서 10% 네. 넣었을 때 보존할 수 있는 정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이제 요즘 유튜브 보면 좋은 가격에 가져와야 된다. 마진 50%씩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공급사를 컨택하면 기본 30%는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조처이기 때문에 공급사들은 기본 챙겨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더 달라고 하면 이 협상이 결렬되고 소싱에 대한 진전이 없이 그냥 끊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나중에 많이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판 내 실력을 보여주고 이건 좀 깎아주세요. 마진 좀 더 늘려주세요라고 다시 접근하는 방법을 좀 선택하는 편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 마진으로 받아오되 30% 정도로 받아오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다시 마진 협상을 좀 하고 이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협상을 하는데 서로 이제 팽팽하게 밀고 당기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왔다가 가격 얘기를 꺼내면 서로 이제 대립 관계가 되거든요. 관계가. 축이 딴 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결렬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고 일단 저는 제 성향은 그거는 건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협상하는 걸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소싱을 해왔어요. 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팔려면 이제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마케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대표님께서 좀 즐겨 하시는 마케팅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하는 방식이 일단 상품 소싱을 했으면 그 상품에 대한 이제 썸네일, 키워드 다 찾고 이제 상세 페이지 조금 건들 거 있으면 건들고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요.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다음에 이제 그 올린 상품을 플레이 오토라는 이제 저하고 이제 제휴를 맺고 있는데 플레이 오토를 통해서 쿠팡 포함한 다 오픈마켓 전부 다 뿌립니다. 동시에 네. 다 뿌립니다.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돌리죠. 광고를 돌리고 이제 쿠팡 광고, 네이버 광고를 돌리고 그 광고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얻어지면 내가 이제 그 다음 스텝이 결정이 되잖아요. 좀 더 손대야 될지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손대야 될지 키워드를 손대야 될지 그거 각각에 대한 행동 패턴을 정하고 액션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세 페이지를 또 업데이트 하려면 사실은 저는 사진 잘 못 찍어가지고 제가 찍지는 않고요. 상세 페이지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게 인터뷰 전에도 잠깐 성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리뷰 쉐어라는 걸 좀 즐겼어요. 왜냐면 내가 사진을 못 찍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해서 라는 걸 쓰면 로직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려시는 이 초보 블로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품만 줘도 정말 성심성의껏 잘 만들어 주시거든요. 거기서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도 제출을 해달라는 조건을 걸면 이걸 받아서 그대로 내 상세 페이지에 넣으면 돼요. 너무 효율적인 거죠. 그러네요. 이 좀 체험단도 맡기면서 거기서 그분들이 이제 예쁘게 촬영한 것들도 내가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명을 하면 다 각각 다른 주관적인 평가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또 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블로그 체험단 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포스팅할 때 마지막에 저희 또 구매 링크 연결된 링크를 또 삽입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중소형 키워드, 대형 키워드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러니까 비중을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사실은 정답은 없고 그때그때 다른 건데 내가 들어가는 마켓의 포지셔닝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은 중소형으로 하겠죠. 근데 대형도 빠질 수는 없는 게 그 녀석이 들어가야 같이 크기 때문에 대형은 필수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중소형의 비율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있죠. 그때그때마다 다른 비율로 가져가고 계시고 어쨌든 중소형, 대형 다 챙기긴 챙겨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아까 광고 말씀하셨는데 광고는 어떤 광고를 주로 많이 하시나요? 저는 CPC 광고, 검색 광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번이나 이제 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 위대함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게 오프라인에서 전단지 막 뿌리고 그렇죠. 막 던지면 이게 실제로 내 가게까지 들어오는 게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뿌려지면 끝인데 검색 광고나 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을 때 쓰는 광고들은 100% 데이터로 돌아오거든요. 맞죠. 이게 너무 소중한 거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거 정말 소름 끼치는 건데 이 중요함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분석하고 나면 다음 행동을 패턴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이걸 읽어내는 게 가장 첫걸음인데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앉아서 사실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얼마 세팅해 놓고 뭐 이렇게 올리고 이제 이 정도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많은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죠. 네. 전단지 뿌려놓고 이걸 다시 안 보면 그렇죠. 오프라인 전단지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맞죠. 다시 봐야 의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마케팅도 그렇고 소싱도 그렇고 다 총괄해서 중요하겠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꼭 해야 된다. 요즘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게 너무 트릭 위주의 강의들도 너무 많고 편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보통 2달 정도를 버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그 초보 셀러분들이 겪는 패턴들을 보면 내가 먼저 뭔가를 시도를 했으면 이거를 완성하기 전에 잘 안 되네 하고 포기해버리고 다른 거로 가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제로 투 제로거든요. 미완성에서 미완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어떻게든 인내를 하고 이 하나를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연습을 하면 계속 붙어서 우상향으로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성실맨님도 그쪽 방향으로 지금 성장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필수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제 아무래도 판매를 하시려고 하는 대표님들도 계시고 이제 판매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이제 전 피라미드라고 생각을 해요. 상위 포식자들은 위에 있고 그렇죠. 이제 뭐 처음에 월에 진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는 대표님들이 많잖아요. 그런 대표님들한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되게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월 100만 원이라도 소중해서 그 돈을 벌고 싶은데 만약에 만약에 월세를 받아서 내가 뭔가를 100만 원을 창출하겠다라고 하면 한 5억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거기에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 수익이 1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5억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노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온라인 시장을 시작하면 이 월 100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 월 100을 벌기 위해서 또 도전을 해야 되는데 편법적인 거 배우지 마시고 가장 리스크가 적은 위탁 판매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그 위탁 판매로 인해서 생기는 이 마케팅 능력이 생기면 그걸로 인한 다른 점들이 또 보일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인내는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리스크가 적고 성공 가능성도 가장 높은 지금 사업이 온라인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당금질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설명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복리부자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이제 복리부자 대표님 채널 구독해 주시고 이제 채널 구독하셔서 좀 좋은 영상들 많이 좀 공부하시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